네, 안녕하세요. 가핑거 주식TV입니다. 얼마 전 5월 20일자로 인텔 이제 10세대 CPU가 정식으로 풀렸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주식 컴퓨터 전용 영상이 유튜브에서 유일해서 그런지 꽤 인기를 끌게 되어서 이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도 그랬듯이 주식 전용 CPU에 대한 견적을 짜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만든 이 영상이 거의 유일하고요. 제가 자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컴퓨터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주식 HTX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컴퓨터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고, 그렇게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식용으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컴퓨터 견적으로 맞추면 정말 피볼 수 있어요. 정말 수백만원짜리 컴퓨터를 맞추는데 정말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반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이거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식용 컴퓨터는 HTX의 특성상 일반 게임용이나 또는 프로그램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특성을 고려해서 컴퓨터를 맞춰야 돼요. 그 이유는 일단 HTS라는 프로그램이 싱글코어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앞서 제가 제작했던 1에서 4편의 영상을 꼭 모두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본 영상의 내용은 정말 철저하게 주식 프로그램 HTS 전용으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가성비의 견적을 뽑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시작 드릴게요. 주식 전용과 일반적인 컴퓨터는 아예 견적을 다르게 짜야 되는데 이것을 내용을 이해를 못한 채로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용 HTS는 구조적으로 인텔이 AMD에 비해 압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AMD를 싫어하고 인텔을 좋아하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문제예요. 저도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상황은 현재 AMD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식 전용에서는 무조건 인텔이 압승이에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로 HTS는 싱글코어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 코어 클럭이 높아야 돼요. 근데 AMD는 다중코어에 집중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인텔보다 멀티태스킹이나 작업용으로는 훨씬 뛰어나지만 단일 코어 성능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설령 단일 코어의 성능이 같더라도 일단 인텔과 같은 단일 코어의 성능은 AMD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압도적으로 비싸요. 압도적으로. 그럼 일단 여기서 가성비적에서 엄청나게 밀리는 거죠. 나는 주식용 컴퓨터를 맞추는데 쓸데없이 압도적으로 비싸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돈을 더 들여서 AMD를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단일 코어의 성능이 같더라도 인텔은 단일 칩셋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AMD는 멀티 칩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AMD의 이 멀티 칩셋은 그 사이에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브릿지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MD는 인텔에 비해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생겨서 레이텐시라고 불리는 즉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가 늦어요. 이것은 오버클럭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인텔하고 AMD의 레이텐시 차이가 엄청 심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버클럭 후에 그런 수치를 검사를 하거든요. 이 코어를 전문적인 용어로 CCX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CCX만 쳐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1탄에서 4탄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아주 간단하게 풀어쓴 내용이고, HTS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탄에서 4탄 보고 오세요. 이거 정말 후회 안 하십니다. 보고 오시면. 어찌됐건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영상에서는 순수하게 인텔의 CPU만 다를 거예요. AMD는 인텔보다 확실히 주식에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AMD 중에서 정말 드물게 단일 코어 성능으로 만들어진 칩셋이 있는데 그게 3300X라는 거거든요. 3300X
3300X까지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3300X 자체가 그래도 AMD에서 저가형으로 나온 CPU 중 하나거든요. 그게 현재 단일 코어 클럭이 4.3인데 이 영상은 정말 주식용으로 컴퓨터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렉 걸리면은 그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용으로 컴퓨터를 맞추는데 완전 저가형으로 컴퓨터를 맞추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영상에서 뽑는 견적은 최하 마지노선을 3300X로 잡고 단일 코어 클럭 기준 4.3을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혹시라도 렉 같은 게 걸리더라도 나는 가격을 더 싸게 맞추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띄워드리는 이전 영상, 컴퓨터 견적 짜는 영상, 그 영상과 지금 만들어드리는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하시면서 스스로 맞추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고, 하나 더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본인이 오버클럭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자체가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대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인텔의 오버부스트라는 기능, 주식 프로그래밍 싱글코어와 정말 찰떡궁합으로 만들어진 주식용으로 개발된 기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찰떡궁합인 인텔의 오버부스터 기능을 적용한 클럭으로 설명하면서 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오버클럭을 할 줄 알면서 나는 그것보다 오버클럭 더해서 더 뽑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실 분들은 본인이 이미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은 그런 것을 잘 하시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란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일 코어 클럭에서 인텔 10세대가 이전에 있던 인텔 9세대보다 더 뛰어난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10세대 제품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성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테크놀로지 3.0이라는 기술이 새로 적용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터보 부스터 2.0이었거든요. 그런데 10세대에 오면서 인텔 터보 부스트 3.0이 새롭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인텔 서멀 벨로스트 부스트라는 게 새롭게 또 적용이 됐어요. 이것은 이전에 노트북이나 모바일 쪽에서 있던 기술인데 이번에 데스크탑용 인텔 CPU에도 적용이 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텔 서머 벨로스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i9에만 적용이 돼 있고요. 인텔 터보 부스터 3.0 같은 경우에는 i7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i7 밑에 i5부터는 이전과 똑같이 터보 부스터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인텔 터보 부스터 3.0을 쓰기 위해서는 따로 3.0 그 프로그램을 까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인텔이 발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정식 판매는 3제품밖에 없어요. 900K, 700K, 400 3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격도 안정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9세대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세대가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세대가 다 나오고 가격이 잡히면 9세대는 가격이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과 가격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는 꼭 이거 가격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인텔 10세대는 3개가 나왔는데 제가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이 900 시리즈 900K, 900KF, 900, 900F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머 벨로시티 부스터가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900K와 900KF 그러니까 K 시리즈는 5.3까지 올라가고 900과 900F 같은 경우에는 5.2까지 올라가요. 이것이 적용이 안 됐을 때는 0.1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서머 벨로시티 부스터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CPU가 50도 이하 또는 70도 이하여야만 동작을 하는 이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커피레이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텔 10세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멜레이크이기 때문에 70도 이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PU 이런 고사양 CPU를 돌리게 되면은 70도 무조건 넘게 돼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주식용이잖아요. 주식용은 코어를 하나 쓴단 말이에요. 싱글 코어란 말이에요. 거기다 윈도우 돌리는 거와 싱글 코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다중 코어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싱글 코어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PU 온도 70도 안 넘을 것 같아요. 특히나 괜찮은 수냉 쿨러 달면은 70도 절대 안 넘을 거예요. 일반적인 공랭
수냉쿨러로 70도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HTS 프로그램 자체가 싱글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닐 거예요. 제 컴퓨터를 봤을 때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저는 수냉쿨러를 좀 좋은 거를 끼고 있긴 한데 HTS 돌릴 때는 온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 시리즈만 적용되어 있는 이 서머 벨로시티 부스터라는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900 시리즈를 사실 분이 아니면 이건 몰라도 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면 현재 지금 인텔 10세대가 3개가 현재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프로세서들이 현재 포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이 한국에 더 나올 예정인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인텔 공식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900 시리즈의 일반 K 제품과 일반 제품이 있어요. 참고로 T가 써있는 제품은 저전력이라서 전혀 몰라도 되는 제품이고요. K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능도 이런 기본보다 살짝 높아요. 그리고 F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900K 같은 경우에는 단일 코어 클럭이 5.3GHz예요. 그리고 9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일 코어가 5.2GHz. 제가 아까 인텔 공식 거기에서 본 거에서 이것은 참고로 서머 벨로시티 부스터 적용 시에요. 이거 안 되면 0.1씩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K의 경우 5.1, 일반의 경우 4.8이에요. 700부터는 어차피 서머 벨로시티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터보 부스터 3.0을 적용한 수치고요. K와 일반의 단일 코어가 0.3이면 정말 꽤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꽤 많이 차이 나죠. 오버클럭을 안 하더라도 주식하시는 분은 K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i5 시리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5로는 상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600K 같은 게 4.8. 아까 일반 K랑 똑같죠? 만약에 600K와 일반 700을 비교했을 때는 그냥 더 싼 거 사시면 돼요. 아마 코어가 많으니까 당연히 700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700은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0을 살 바에는 600K가 낫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0을 보시면 600도 4.8이네요. 그러면 600K 살 바에 당연히 600 사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이제 500이 있어요. 500 같은 경우에는 4.5가 나옵니다. 500은 4.5. 그리고 400 같은 경우에는 4.3이에요. 4.3. 4.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AMD의 라이젠 3300X랑 똑같죠? 참고로 3300X의 가격이 현재 152,400원이에요. 그런데 1400, 233,200원이에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가성비 없어요. 이거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아까 여기로 넘어가서 지금 1400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4.3이고 4.6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i3로 가면은 이 1320이 있거든요. 4.6이에요 얘가. 근데 예전에 9세대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9350K라는 제품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정식 발매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정식 발매가 되면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얘가 왜 기대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이따가 가격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봐도 1300에서 이미 4.4죠. 아까 1400 그냥 버리시면 돼요. 1400은 이미 1300보다 가격이 비쌀 텐데 단일 코어가 딸려요. 왜 그러냐면 걔는 코어가 대신 더 높으니까. 근데 주식용에서는 코어 이거 크게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300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1400은 무조건 버리는 거. 1400은 무조건 버리는 거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1200은 없고 이제 1100이 있는데 얘가 4.3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1400은 얘랑 똑같은데 더 비쌀 테니까 버리고 얘랑 3300X를 비교해봐야죠. 근데 얘가 얼마에 나올지 모르죠 지금. 얘 가격이 나왔을 때 3300X랑 비교해봐서 싼 거 사시면 됩니다. 4.3으로 가실 분은 싼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10세대 프로세서의 성능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9세대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분명히 9세대에 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텔 9세대의 900 시리즈예요. 제일 좋은 KS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 클럭이 5.0이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올코어가 5.0까지 나와요. 정말 미칠듯이 좋은 CPU인데 싱글코어 전용 프로그래밍 HTS를 사용하는 우리들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단순히 최대 클럭 5.0인데 126만원 나오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900KS는 버려야겠죠. 왜냐면은 5.1이 나오는 1700K가 512,700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은 가격은 일단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9세대는 최고가 5.0이거든요. 그러면 9900K 얘 버리고 9900KS 얘 버리고 9900 버리고 9900KF 버리고 일단 9900 시리즈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 일이 전혀 없는 CPU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i7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7으로 넘어와서 이제 9700K 9700K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품이 458,000원이고 벌크로는 뭐 448,000원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보시면은 최대 클럭 4.9로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5.1 나오는 1700K 512,700원에 비하여 가격도 싸고 클럭도 4.9면은 1700K의 밑에 단계인 4.8이 나왔던 1700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700의 가격이 안 나온 지금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살 때는 1700이 얼마에 풀리는지 가격을 한번 봐야 돼요. 얘가 1700보다 0.1이 높죠. 1700보다 만약에 얘가 싸다. 그러면 우리는 1700 살 바에는 무조건 9700K 사는 거예요. 근데 1700보다 얘가 살짝 비싸다. 그럼 우린 그때부터 이제 살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코어 8스레드인데 1700 같은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예요. 이번에 나온 10세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이 하이퍼 스레드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일단 얘보다 2배가 높아요. 그래서 1700이 제 생각엔 가격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00이 가격 풀리면 얘는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700보다 싸게 되면은 무조건 얘를 사는 거고 1700보다 만약에 얘가 조금 비싸다. 그럼 그때부터 가격 따라서 1700을 할지 9700K를 할지 고민을 살짝 해보시는 거예요. 9700K가 참고로 0.1 높습니다. 아마 1700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가 따로 있어서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9700KF 방금 K랑 똑같아요. 4.9인데 얘는 428,200원. 벌크로면 427,600원인데 뭐 500원 차이 나니까 당연히 정품 가야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픽카드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1700하고 얘랑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무조건 9700KF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 드렸는데 지금 K버전이 아닌 1700과 1600 일반 버전 1600K 버전이 4.8로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1700이 아니라 1600하고 경쟁이 되겠네요. 700은 원래부터 나가리 되는 종목이었고 1600하고 얘는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9700K 같은 경우에는 1600 가격이 풀리는 걸 보시면서 1600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9700K 시리즈 K와 KF를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 4.8에서 바로 4.6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9000K 시리즈가 이제 4.8이 나와요. 9700F 그래픽카드 빠진 거 38만원 정도. 그리고 그래픽카드 껴있는 9700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일 코어 성능이 4.7, 4.8, 4.9 같은 경우에는 9700K 시리즈와 1600 시리즈와 1600에 K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K 들어간 거 사시면 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9700 시리즈 이렇게 해서 4.7, 4.8, 4.9를 가격을 비교해서 각자 성능과 가성비의 효율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i5인데 여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인텔 9세대 최고의 가성비인 9600KF가 있어요. 9600K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최대 클럭이 4.6이에요. 최대 클럭이 4.6인데 최저가 22만원입니다. 22만원. 아예 4.6 성능에선 제가 보기에 얘가 넘싸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래픽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26만원에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 있는 것도 있고 일반 9600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비싸요. K보다 더 비싸요.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쓰레기예요. 얘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은 뭐냐면 4.6이 아까 말씀드린 10세대의 1320 시리즈예요. 얘가 4.6이었죠. 여기 보시면 4.6이에요. 얘가 근데 한국에 정발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정발이 된다면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정발이 된다면 얘가 얼마로 나올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9500 시리즈 9500 시리즈는 일단 가격부터가 오히려 9600KF나 9600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래요. 일단 나가래. 9500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성능을 한번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4.4예요. 4.4 가격도 비싼데 성능 꾸지죠. 당연히 무조건 나가래요. 9500 볼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래픽카드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9600KF가 4.6인데 219,300원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1400 같은 경우가 233,200원으로 더 비싼데 얘는 코어 클럭을 보시면은 4.3이에요. 당연히 나가리죠. 당연히 나가리. 4.3인데 가격 더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 있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래픽카드 없어도 메리트가 없어요. 얘는 1400 나가리입니다. 그리고 저가형으로 1100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i3 1000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1100 사는 게 나아요. 얘 살 바에. 그리고 아까 3300X가 4.3인데 152,400원이었죠. 3300에도 밀려요. 얘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아직 인텔 10세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가격 안정화가 안 됐어요. 10세대도 그렇고 9세대도 아직 가격이 제대로 안 정해졌어요. 10세대에 따라서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야 될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코어 클럭 4.3에서는 3300X와 1100이 나오게 되면 1100과의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싸신 거를 하면 돼요. 그리고 현재 코어 클럭 4.4 같은 경우에는 1300, 4.5 같은 경우에는 1500이 포진되어 있고요. 4.6 같은 경우에는 9600K 시리즈와 정발로 나왔을 때 1320의 가격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과 4.8과 4.9에서 이제 경쟁이 붙는데요. 일단 1700 시리즈는 1600 일반과 K 시리즈와 단일 코어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비쌀 테니까 나가리가 될 때고, 4.7에 이제 9700과 9700F가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에 포진돼 있고, 4.9에서 9700KF와 9700K가 428,000원에서 458,000원에 지금 현재 포진이 돼 있어요. 이제 1600이 얼마에 풀리느냐가 중요한데, 1600과 일반 K, KF 3개를 비교하면 정상적일 경우에는 일반이 가장 당연히 싸겠죠. 근데 일반을 잘 안 들여와서 일반은 비싸고 KF가 쌀 수도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600 시리즈가 가격이 얼마나 풀리는지 잘 봐서 9700 시리즈와 1600 시리즈를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1700K가 51만 2천원에 풀린 시점에서 이미 9900 시리즈는 전부 다 나가리예요. 이제 5GHz가 넘어가는 것을 선택할 때는 그냥 고민 없이 1000 시리즈 선택하시면 돼요. 1700K나 1700KF 또는 1900이나 1900F 또는 1900K나 1900KF 등등, 이렇게 코어 성능 보시고 그냥 가격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10세대 CPU의 출고 가격을 보면서 한국으로 정발이 됐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가격이 있잖아요. 현재 전혀 예상 안 되는 게 일단 1320이에요. 현재 가격이 풀린 게 지금 900K, 700K, 400 이렇게 3개가 있는데, 1900K 같은 경우에는 488달러에 풀렸고 하나로 약 59만원. 여기에서 부가세 들어가면 대충 한 66만원 정도 나오죠. 대충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유통가격이 붙어가지고 얼마가 플러스 됐는지 합산해서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1900K 같은 경우에 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부가세가 붙고 유통가격이 붙으면서 약 23만원이 더 붙었어요. 그리고 1700K 같은 경우에는 53,000원 정도가 더 붙었어요. 그리고 1400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가 더 붙었어요. 버전이 내려갈수록 가격이 낮아질수록 붙는 금액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져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내 정발이 만약에 된다면 되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320이에요. 1320 같은 경우에는 4.6GHz를 내면서 가성비 갑이었던 9600KF 시리즈와 겨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1320 같은 경우에 하나로 약 19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위에 1400 같은 경우에 13,200원이 붙었으니까 만약에 1320이 정발로 들어오면은 9600KF보다 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발로 들어오게 되면 9600K의 가격이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도 우리한테는 이득이에요. 20만원 밑에서 이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20이 만약에 정발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20만원 밑으로 아마 4.6 정도를 우리는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00은 당연히 1400보다도 비쌀 텐데 9600KF보다 안 좋으니까 이것도 나가리죠. 이제 1300 같은 경우가 4.4인데 출고가가 17만원에서 이제 부가세 붙여서 들어와서 10만원대 후반이 된다고 했을 때 3300X에 비해서 뭐 3, 4만원 이상을 붙여서 0.1을 올릴 값어치가 있냐 없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1300을 갈 바에는 9600KF를 가거나 1320이 만약에 발매가 되면 1320을 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4.6 필요 없고 그냥 4.4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1300의 가격이 만약에 10만원대 후반에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3300X 152,400
4,400원과 요거의 가격차를 고려해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만천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일단 한화로 약 15만원 정도니까 들어오면은 무조건 3,300 비슷하거나 3,300보다 위일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천은 그렇게 메리트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고 치면은 3300X나 1100이나 둘 다 4코어 8스레드거든요. 코어당 클럭도 똑같고, 이거는 인텔이나 라이젠이나 호불호에 따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3300X가 단일 코어이긴 한데 레이텐시가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면 1100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단일 코어 쪽에서는 인텔이 좀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웬만한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기업의 서버 장비들은 다 인텔을 기반으로 구축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은 저는 인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텔 10세대 발매에 맞춰가지고 제가 최고 성능과 최고 가성비들을 고려해가지고 CPU 견적을 뽑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물론 아직 10세대가 전체적으로 발매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 9세대의 가격도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될 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대충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경쟁 상대의 CPU들을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살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올라간 채로 그냥 제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도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젠4 라이젠 4000 시리즈가 발매 예정이거든요. 라이젠 4000 시리즈가 이제 단일 코어로 나온다는 루머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오피셜로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라이젠 4000 시리즈가 단일 코어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인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루머 자체가 하드웨어적이나 공학적인 설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정확한 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AMD가 단일 칩셋으로 개발하면서 지금의 코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4000 시리즈를 내놓는다? 이거는 AMD가 정말 인텔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기업의 규모만 봐도 인텔이 AMD보다 4배도 넘게 큰 회사예요. 그리고 업력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인텔이 훨씬 뛰어나요. AMD가 지금 잘 만든다고 AMD가 인텔보다 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왜 AMD는 단일 칩셋보다 성능이 낮은 멀티 칩셋 구조를 사용하냐면은, 제가 첫 부분에 AMD는 멀티 칩셋 구조를 사용하고 인텔은 단일 칩셋 구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에는 동일 클럭이라도 레이텐시가 짧은 인텔이 유리하다고. 그러면 왜 AMD는 단일 칩셋을 안 하고 단일 칩셋보다 성능이 낮은 멀티 칩셋 구조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수율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수율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에서 불량이 나오면 칩셋 전체를 버려야 돼요. 이 반도체 엄청 비싼데 통째로 버려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AMD는 멀티 칩셋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불량이 나면 그 불량난 부분만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릴 수가 있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클럭의 성능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AMD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텔이 현재 데스크탑 CPU 기준으로 14나노미터 공정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더 미세한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그 공정에서 이전에 14나노미터에 잡던 것과 같이 안정적인 수율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량률이 훨씬 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 버려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AMD는 불량이 나더라도 다른 칩셋을 모두 살릴 수가 있으니까, 불량이 난 부분만 버려버리고 나머지 칩셋들은 모두 살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량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가 적어가지고 더 나노미터 공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장 점유율 2등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죽어가던 AMD를 정말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것도 모자라서 솔직히 요즘에 진짜 무쌍 찍고 있잖아요. 무쌍 찍기 하는 지금 현재 AMD CEO 리사수 누님 아시죠? 리사수 누님은 진짜 볼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볼수록.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인텔이 단일 칩셋을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들보다 미치였던 AMD를 따라오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AMD가 4000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멀티 칩셋의 구조를 버리고 단일 칩셋에 공정을 한다는 그러한 루머의 뒤에는 이러한 진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D가 이번에 4000 시리즈에서는 7나노미터에서 더 줄여서 5나노미터 공정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5나노미터 공정에서 단일 칩셋으로 4000 시리즈가 나온다고요? 저는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인텔은 진짜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기술력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비유하면 인텔은 현대에서 열심히 지금 소나타 만들어서 3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AMD는 롤스로이스 만들어서 2천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소나타보다 심지어 연비까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나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지금 인텔과 AMD가 이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4000 시리즈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나마 인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레이텐시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저희처럼 주식 HTS 쓰는 사람들한테 인텔이 유리했는데 이러한 장점마저 없어지면 누가 인텔 써요? 아무도 안 쓰죠. 어쨌든 이러한 루머가 현재 업계에 퍼져 있고 만약에 정말 루머대로 된다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또 최신 HTS 전용 견적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정말 살면서 인텔을 언급할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식용으로 컴퓨터 새로 맞추실 분들 중에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으셨길 제가 간절히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